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24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전쯤 리플 XRP를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종목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리플 XRP 경우에는 단기 저점인 3,005원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을 위축시켰는데요. 지금은 약간 이제 반등을 보였고, 일단 한숨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데드캣 바운스, 즉 순간적인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튀어 오름인지 아니면 재차 하락이 더 남아있는지는 오늘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한국 시간으로 오전부터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개미 털기 위한 세력의 전략인지 아니면 다른 이슈로 인한 것인지는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 오늘 오전에 일시적 하락이 세력들의 전략이었다면 제임스 윈 같은 고레버리지 개인 투자자들의 청산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 기사가 났을 당시에는 청산 위기였었지만 지금 이 시각에는 제임스 윈은 40배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겠네요. 아니면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특정 거래소 접근을 차단했다는 소식인데요. 거래소 차단은 곧 거래 중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동성이 차단되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가격에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거시경제적인 오늘 밤 9시 30분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해본 것은 이 정도이고요. 어떤 이유였든 이번 급락이 단기 저점의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 상승장으로 전환되길 바라는 마음은 투자자인 저도 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시각 이후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상승하는 XRP 가격을 기대해 봅니다. 중국 모바일 기반의 운송업체 위버스 인터내셔널이 3억 달러 규모의 비지분 자금 조달을 추진해서 XRP 비축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XRP 비축 펀드 목적은 XRP 레저를 통한 자사 글로벌 결제 솔루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나스닥 상장 에너지 솔루션 기업 비보파워가 XRP 중심의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식 사모 발행으로 1.21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해진 이후에 연이어서 지금 리플과 리플 기술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리플이 지난달에 인수했었던 히든로드가 미국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장외 거래 스왑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힌 만큼 기업 자체 내에서 리플 관련 생태계 구축뿐만이 아니라 리플에 대한 기업들의 직접 투자 역시 가능하게 하는 채널이 확장되고 있음을 리플의 행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재무에 이용하거나 혹은 투자 전략으로서 기업이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리플에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흐름은 궁극의 리플의 기술 확산과 그리고 XRP, RLUSD의 유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외신에 의하면 리플이 최근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중동 지역 확장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중동 지역에서 토크나 실물 자산 분야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또 리플 기반의 블록체인 XRP 레저는 최근 두바이의 부동산 토크나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전략을 추정해 보시면 미국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전략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재 규제 기관들과 그리고 입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이미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경쟁의 장이 바로 미국이 될 겁니다.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IPO를 진행할 것이고 또 인수합병도 바쁘게 일어날 텐데요.
따라서 지금은 그 안에서의 경쟁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기회의 장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확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보, 두바이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보이고 있는 행보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SEC가 특정 스테이킹 활동의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노드 운영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스테이킹하는 셀프 스테이킹, 또 자산 보유자가 제3자인 노드 운영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셀프 커스터디 스테이킹, 그리고 수탁 기관이 고객을 대신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하거나 스테이킹하는 수탁형 스테이킹 등에 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이 세 가지 중 세 번째 거, 수탁 기관이 고객 대신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하거나 스테이킹하는 수탁형 스테이킹이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은 리플처럼 이렇게 수탁 기관을 인수했던 이런 업계나 혹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SEC가 바이낸스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소송처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은 사실상 기각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큰 그림에서는 업계에게 앞으로 사업을 위한 명확한 호재가 되지만 우리가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미국 SEC와의 리플 소송 때문인데요. 미국 SEC와 리플 모두 소송의 종결을 위한 절차를 더 확실히 밟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항소를 하면서 상호 관세 정책이 일단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 중단을 결정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뒤집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법원의 상호 관세 관련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세계 협상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만연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협상이 아직 진척이 안 된 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협상을 진행한 상황에서는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급 적용이 되어서 이 협상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차라리 관세면 관세, 협상이면 협상, 이렇게 투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투자를 할 텐데요. 지금처럼 안개 휩싸인 상황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호 관세가 투자 시장에 처음부터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이러한 판결은 일시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투자 시장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증시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협상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도 잘 관심 있게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